유독 남들보다 손이나 발의 추위를 많이 타는 것도 질병이나 몸의 이상을 의미하는 증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유난히 춥고 붓기까지 한다면 수족 냉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수족 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족 냉증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과 수족 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요리, 자가진단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리 심한 추위가 아닌데도 손발이 지나치게 차가워지고 냉기를 느끼는 것을 수족 냉증이라고 하는데요. 수족 냉증이 있으면 따뜻한 실내에서도 손과 발이 시리고 때로는 손발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아랫배, 허리 등으로까지 냉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의학 관점에서는 아랫배의 냉증이 원인이 되어 수족 냉증이 나타나는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대체로 추위 등 외부 자극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혈관이 수축돼서 말초신경 부위인 손이나 발에 혈액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냉증을 느끼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족 냉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것도 출산 이후나 40대 이상인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폐경 등을 거치면서 호르몬 변화를 크게 겪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예민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여성에게 수족냉증이 많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지방은 많지만 근육량은 훨씬 적기 때문에 더욱 수족냉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족냉증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부종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족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종은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데 손과 발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손과 발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인해 나중에는 결국 극심한 장애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노 증후군입니다. 이 증상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있는 혈관이 급속도로 수축하고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면서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손과 발의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곧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수축은 약 10에서 15분가량 지속된 후 풀리는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그러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색깔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붉어지면서 얼룩덜룩해지게 됩니다. 이때 손발저림, 통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족냉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체온 조절에 대한 기능 저하와 함께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감염성 질환, 피부염, 근육통,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감염성 질환은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염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반드시 초기에 수족냉증을 관리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계피생강 대추차인데요. 수족냉증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레시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물 3리터, 대추 200g, 생강 10g, 계피 100g, 그리고 꿀입니다. 먼저 대추와 계피를 깨끗한 물로 잘 닦아주세요. 이때 팁은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대추의 주름 속에 있는 이물질까지 깨끗하게 닦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한 물에 계피, 생강, 대추를 함께 넣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끓여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대추가 말랑말랑해지면 국자를 이용해서 으깨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온에서 1시간 정도 식히고 꿀 2스푼을 넣어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식혀진 계피 생강 대추차를 면포에 넣고 한약을 다려내듯이 쭉쭉 짜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지만 한번 해놓고 나면 한 달간은 매일 아침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이 충분하니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수족 냉증에 좋은 요리로 계피 생강 대추차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계피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피에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작용이 있어 혈액 건강을 지원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생강에는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수족 냉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에는 항염증 작용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서 손과 발의 혈액 공급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대추의 체온을 올리는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추에는 철분,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고 손과 발의 혈액 공급을 개선해 줍니다. 따라서 계피, 생강, 대추가 함유된 차를 마시게 되면 수족 냉증을 완화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족 냉증에 좋은 계피, 생강, 대추차를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임신 중인 여성입니다. 임신 중에는 과다한 계피 섭취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먹는 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혈액 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입니다. 계피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계피 섭취를 피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족 냉증을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발에 냉기가 돌고 심할 경우에는 저리는 현상이 있다. 두 번째, 항상 배꼽 주위가 차다. 세 번째, 소화장애를 자주 겪고 설사도 자주 한다. 네 번째,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자주 난다. 다섯 번째,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고 창백한 얼굴빛을 띈다. 이러한 증상들이 평상시에 계속 느껴지신다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수족 냉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족 냉증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할 정도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병입니다. 게다가 예전과는 다르게 갈수록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인의 건강이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